안녕하세요. 1분 뉴스입니다. 오늘도 1시간 전에 가장 매력적인 뉴스를 찾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헤드라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가계대출은 계속 옥죄이고 벼락거지는 첩첩산중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액대출 시 원금도 갚으라는 이제 정책이 나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더 빨리 많이 받기 위해서 은행권에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시세 조작에 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렇게 세 가지 뉴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26번의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는데요. 여기에서 벼락거지라는 말을 쓰는데, 벼락거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벼락부자의 반대말이겠죠.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집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재산의 차이가 한 달, 두 달, 심지어 1년 이내에 순식간에 몇 배, 몇 억, 몇십억이 차이가 나면서 벼락 부자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 그런 투자에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분들은 벼락 거지가 된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렇게 가계 대출을 옥죄기 시작하니까 막차 수요, 그러니까 대출을 빨리 더 많이 받아서 집을 주택 구입을 하려고 하는 실수요들 혹은 이제 투기 수요들이 대출을 이제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이제 끝내는 금융사들이 떠안고 있죠.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26번이나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 급등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끝내는 이 지금 정책이 금융을 쪼으자, 그러니까 대출을 쪼아서 어떻게든 주택을 사지 못하게 막자라고 하는데, 실제 투기꾼들을 잡는 것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실수요자들은 분명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들은 지금 주택 가격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원금 분할 상환, 신용대출을 원금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지금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3월 달이 되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금 분할 상환은 과연 어떻게 그럼 진행되는 것일까요? 고액 대출 시 원금도 갚으라고 은행권 전화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1년 뒤 갱신입니다. 1년마다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린 신용대출자가 1년 뒤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원금을 분할해서 상환해야 된다면 한 달에 그러면 거의 1,000만 원, 800만 원 이상의 돈을 매달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자겠죠. 이자 금액은 그렇게 높지 않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에 다다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한 달에 800만 원, 900만 원씩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 대출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도 연장해서 그것을 이제 분할 납부하게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원래부터 소득이 많았던 사람들은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평상시 소득이 없었던 사람들이 이러한 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 이렇게 원금 분할 상환을 하느라 무척 가계의 경제적으로 부담이 아주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액 대출 시 원금을 갚으라고 하는 것들이 투기 수요를 잡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이 많은 투기자들, 돈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현금이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돈이 없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더욱더 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좀 이제 오히려 역으로 지금 빈대 잡다 초과상관 다 태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집값이 갑자기 급등하게 된 이유가 공급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 원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국토부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그 국민청원에 어떤 분이 청원을 하셨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을 하셨는데 국토부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의 호가 띄우기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어떻게 눈 뜨면 신고가가 갱신이 되고 너도 나도 호가놀이에 빠지게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하고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보통 집을 거래할 때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면 이제 잔금일에 맞춰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서를 부동산 중개자나 혹은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거래 신고를 작성하는 것이 다른 제약이 없어요. 아무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매매 당일날 매매가 취소되었다. 그러면 그 신고했던 거를 그냥 정정하거나 삭제해, 취소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일제히 금액이 오르고 마치 그게 실제 시세인 양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 실거래가를 누군가 7억 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신고가가 어디 아파트에 7억 원짜리가 7억 원이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하고 뉴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누군가는 7억 원이 지금 시세니까 6억 5천만 원이면 아주 좋은 금액에 내가 5천만 원을 싸게 사는 거니까 좋다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게 6억 5천만 원의 매수자가 나타나면 얼마 뒤에 그 7억 원이었던 신고가가 삭제되고 6억 5천만 원으로 거래됐던 가격이 다시 신고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구 한 명이 걸리면 가격은 5천만 원, 1억 원씩 급등하게 된다고 합니다. 와,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실거래 신고가 허점이 구멍이 이렇게 뻥뻥 뚫려 있을 수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확하지도 않은 책임지지도 않는 실거래 신고 가격 때문에 이것이 가짜 가격이 진짜 시세인 마냥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거래 신고를 등기 후에 세금까지 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당연히 실거래 신고를 등기 후에 세금까지 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거래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어, 그는 실제 그는 실제 거래가 성사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격을 시세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부쩍 잘못된 지금 현실이다. 빨리 이런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급상승하게 된 데에는 수요의 부족, 수요의 부족이 아니죠. 공급의 부족, 공급이 너무 없었어요. 지금도 2021년도, 2022년도도 공급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도 아파트 가격이 또 계속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허점 때문에 그러한 진짜 사람들이 거래하는 실제 거래가 없었고 호가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조작할 수 있었다. 이런 것에 대한 먼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1분 뉴스의 생각을 1분 뉴스 여기까지 1시간 빠른 뉴스 1분 뉴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실패의 원인으로 부동산 대책 정책의 실패로 끝내는 지금 가계 대출을 옥죄이는 그런 정책으로 지금 정부는 가고 있고 그것의 연장선상으로 신용대출을 이제 원금 분할 상환으로 갚으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이때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가 공급의 부족도 있었지만 이러한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의 문제가 일부 있었다.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물론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1분 뉴스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10시에 경제TV 가장 빠른 1분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분 뉴스였습니다.